야마토 씨네 자녀분도 올해 유치원에 들어간다고? 네, 아들인 미나테라고 해요. 너무 귀엽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의 바라서 보기 좋구나. 우리 파리스의 사윗감으로 딱 좋아. 네? 아이 참 농담이야 농담. 네. 제 이름은 야마모토 카나코, 남편인 하루토시 씨, 그리고 아들인 미나토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겸업주부예요. 맞벌이의 풀타임 근무라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날은 유치원 입원식이었기 때문에 일을 쉬었어요. 저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미나토와 동갑인 따님을 가진 타나카 유리 씨. 딱히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은 아니었는데 나는 편하게 유리라고 불러줘. 아이들끼리 같은 반이니 앞으로 서로 도울 일이 있을 테니까. 그렇네요. 잘 부탁드려요. 게다가 우리 남편은 장기 해외 출장 중이거든. 그렇군요. 남편분이 안 오신 건 그래서. 집에 나랑 파리스들밖에 없다니까. 유치원이 아니어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럼요. 어디 같이 외출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뭘 좀 안 해. 저와 남편은 평일에는 일하느라 주말 말고는 시간이 안 나지만요. 괜찮아. 오히려 주말이 느긋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지? 그렇네요. 참고로 왜 우리 딸 이름이 파리스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동경하던 프랑스의 파리에서 따온 거야. 좋은 이름이네요.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 해외에 가도 곤란하지 않은 멋진 이름이 필요해. 은근히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로 유치원 졸업까지 잘 부탁해. 네, 저야말로. 유리 씨가 말하길 남편분은 유럽 어딘가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해요. 요즘 시대의 가정사정은 각자 다른 법이잖아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도 그때의 저는 대화 상대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직업이나 수입을 캐묻는 걸 대충 흘려넘기며 무시했어요. 반강제적으로 라인까지 교환했는데 설마 그녀와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구나. 하루토시 씨는 회사도 야근을. 미안해. 일하다 문제가 좀 생겨서.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당신 회사도 성수기에 들어가서 계속 야근이었지. 미나토를 외롭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버지랑 어머니는 손자를 아끼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도 가족 셋이서 같이 밥 먹고 싶다. 집에 돌아간 후에 밥 먹을 준비를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역 앞에 있는 모니로봇 정해서 도시락 예약할까? 좋아. 나도 미나토도 거기 가라하게 도시락을 아주 좋아하니까. 점심시간에 예약해둘게. 오케이. 항상 고마워 카나코. 내가 할 말이야. 서로 도우며 힘내자. 일이 상당히 바빠진 요즘 시부모님께 미나토의 마중을 부탁드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식사는 가족 셋이서 같이 먹기로 약속해서 회사를 퇴근한 후 바로 미나토를 데려와서 함께 식사를 한답니다. 모니로봇 정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도시락집으로 저도 자주 가는 가게예요. 음식이 따뜻한 상태로 나와서 미나토도 아주 좋아해요. 1시간 정도 야근을 한 후 거의 일상처럼 모니로봇 정으로 향해 직원분께 도시락을 받은 후 가게를 나왔는데 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과 마주쳤어요. 카나코 씨, 역 앞에서 만나다니 이게 무슨 우연이래? 방금 겨우 일이 끝나서 도시락을 가지러 왔거든요. 유리 씨는 파리스를 데리고 무슨 일이세요? 이 주변은 유치원 엄마들이 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떤가 궁금해서 와봤지? 이런 시간에 아이와? 파리스, 미나토네 엄마야. 안녕하세요. 미나토 같은 남자아이와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아쉽지만 미나토는 지금 시댁에 있어서요. 유감이네. 가까워질 기회였는데. 저는 빨리 가봐야 돼서 이만 실례할게요. 잠깐만. 그 도시락 나랑 파리스에게 양보해주지 않을래? 네? 사실은 오늘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 이제부터 준비하면 늦어질 텐데 파리스도 배가 많이 고픈가 봐. 그럼 유리 씨도 모니로봇 정에 도시락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갑을 두고 와서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거든. 비증품도 없이 외출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제발 다음에 꼭 갚을게. 응? 유리 씨의 손을 잡으며 이쪽을 빤히 바라보는 파리스. 배가 많이 고픈 건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거절하고 직접 사라고 말하기로 했죠. 정말 죄송하지만 도시락은 드릴 수 없어요. 아니 왜? 미나토와 남편이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다른 집안 사정까지 제가 봐드릴 수는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서로 돕는 정신이 중요. 거절하겠습니다. 파리스를 위하신다면 직접 사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고작 도시락 가지고. 애초에 지갑을 두고 이 시간까지 밖에 돌아다니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 집에 다시 가지러 가거나 포기하고 아예 집에 돌아갈 텐데 말이에요. 엄마들 사이의 식사 자리나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 때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그거랑 이건 얘기가 뭐야? 워킹맘이라고 지금 우쭐대는 거야? 네? 바빠서 밥을 못 한다고 그냥 도시락으로 해결하다고 하다니 결국 그냥 귀찮은 거면서. 그런 뜻으란 말은 지갑을 두고 온 건 어쩔 수 없잖아. 한 번쯤 사다 주면 어디 덧나나? 뭐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됐어. 파리스한테는 컵라면이나 사줘야지. 영양실조에 걸리면 당신 탓이야? 그런 억지가. 자, 파리스. 오늘은 컵라면으로 참아. 네, 엄마. 파리스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 유리 씨에게 끌려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엄마, 나 모니로봇정 도시락 먹고 싶어. 모니르부청에 아주 푹 빠졌네? 그 가게 가라아게가 너무 맛있어. 하긴 엄마도 좋아해. 이렇게 된 거 장보고 집에 가는 길에 들릴까? 지금 예약할게. 하루토시 씨한테도 라인으로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봐야지. 3시간 후. 네? 이미 픽업했다고요? 네, 가족분이 오셔서 가라아게 도시락 2개, 함박스테이크 도시락 1개를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누구한테 픽업을 부탁한 적이 없어요. 네? 혹시 그 사람 유치원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와 같이 있지 않았나요? 네, 여성 손님이었고 아이를 파리스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생판 남입니다. 제가 예약한 도시락을 가로챈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만들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결국. 요리 씨, 제가 도시락 예약한 건 어떻게 하신 거죠? 뭐야? 갑자기 무례하게. 직원분한테 들었어요. 제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고작 그런 일로 일일이 라인하지 말아줄래? 지금 마침 파리스랑 식사 중이었단 말이야.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유치원에 마중 갔을 때 당신과 미나토의 대화를 들어버렸어. 설마 그 얘기를 엿듣고?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지.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주변에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가라아게 도시락이랑 함박 스테이크 도시락 받아간다. 남은 하나는 내일 점심에 먹을까? 지금 장난하세요? 이런 건 괴롭힘이나 다름없어요. 배고픈 아이를 무시하는 당신 잘못이지. 어린아이에게 컵라면 하나로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 알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돈은 제대로 냈잖아. 짜증나.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유리 씨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열이 받았어요. 직원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알바생이라고 해서 오히려 죄송하다더군요. 아, 그래? 그럼 말 좀 잘해줘. 애초에 유리 씨가 원흉이잖아요. 카네코 씨 그렇게 화내지 마. 도시락은 다시 만들어준다고 했을 거 아니야. 당신의 행동은 비상식적이에요. 아, 진짜 말이 많네. 얼마 안 하는 도시락 가지고 화를 내다니 한심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 보네요. 엄마 친구끼리 서로 도우는 건 당연하잖아. 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쪼잔하긴. 고작 한 개에 500엔 하는 도시락이 가지고 말이 많네. 그럼 직접 사면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500엔짜리 도시락도 못 사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시끄러워. 안심해. 파리스는 맛있게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까. 세상에. 지금쯤 다시 만들어주고 있을 거 아니야. 당신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관대한 마음으로 넘어가 달라고. 가해자 갈 말은 아니죠. 아, 귀찮으니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그럼 이만. 결국 그 후로는 유리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새로 만들어준 도시락은 사죄의 의미로 그냥 주겠다고 했지만 101% 가게 측이 잘못인 건 아니라서 돈은 내기로 했어요. 가게 측에서는 할인 쿠폰까지 주며 정중히 대응해 주셨어요. 하루토시 씨에게 이 얘기를 하자 분노하면서도 침착하게 되도록 관여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날은 가족끼리 도시락을 먹고 씻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핸드폰 알림 소리에 깼죠. 이 쓰레기야! 웃기지 마! 책임져! 와, 고막 찢어질 것 같아. 유리씨, 이번에는 대체 무슨 일인가요? 파리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어젯밤 구급차에 실려갔어. 네? 그 아이는 심각한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한 입만 먹어도 큰일 난다고. 몇 번만 더 늦었다면. 파리스는 무사한가요? 의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목숨은 건졌어. 그렇군요. 다행이다.
태평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당신한테 받은 도시락 때문에 파리스는 구급차에 실려간 거라고. 함박스테이크 안에 계란이 들어있었다고 의사랑 간호사한테 얼마나 혼난 줄 알아? 진정하세요. 저는 파리스에게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게다가 그 도시락은 드린 게 아니라 가로챈 거잖아요. 그걸 먹인 건 유리 씨고요. 딱 잘라 말하겠는데 잘못한 건 유리 씨예요. 최악이야. 지금 책임 좀 가려는 거야? 파리스가 무사한 건 다행이지만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유리 씨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함박스테이크 계란이 들어있지 않은 건 흔한 일이에요. 왜 먹이기 전에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조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유리 씨는 알레르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거 아닌가요? 알레르기 증상을 가볍게 보면 큰일 나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시끄러워 닥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목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다 아프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저한테 화내기보다는 파리스의 곁에 있어주세요. 아 몰라! 위자료는 꼭 받아낼 거야.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해! 도망가기만 해봐! 협박 혹은 공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을 남기고 유리 씨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어젯밤에 차단했어야 했는데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그녀의 본성이 드러나니 더욱 공포심이 느껴진 것도 사실이에요. 폭언을 들은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토시 씨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우리도 변호사에게 부탁하자. 그래, 이대로 얌전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루키 유치원의 엄마 중에 그런 황당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처음에는 그냥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었는데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미나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주자. 물론이지. 그로부터 고작 4일 후 밤, 집 현관 인터폰이 울려서 문을 열자 거기엔 유리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유리 씨? 저희 집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당신이 타나카 유리 씨군요. 아내가 유치원 등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미나토네 아빠. 파리스의 계란 알레르기는 아주 심각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당신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시락을 먹였다죠? 아닙니다. 결코 딸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행히 아들에게는 그런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조금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건 알고 있었지만 파리스가 꼭 먹고 싶다고 해서. 파리스를 지키는 건 어머니인 유리 씨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파리스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도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치만 파리스는 고기 요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란이 들어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함박스테이크나 돈가스 등의 고기 요리에는 계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파리스가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사과하러 온 건데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음식들은 부모가 신경 쓰면 계란을 사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요리를 하라는 거야? 만약 어렵다면 직원에게 얘기해서 준비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족인 척을 하고 도시락을 빼앗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뭐? 유리 씨, 한번 스스로의 행동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없어. 네? 나는 잘못 없다고. 뭐야, 기껏 맞았더니 매도나고. 매도한 게 아니에요. 유리 씨를 위해서. 쓸데없는 참견이야, 이 위선자. 위선자라니. 남편에게 설교를 들은 게 어지간히 거슬렸는지 유리 씨는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언동에 저희는 아연해졌어요. 파리스는 어머니인 유리 씨를 정말 좋아해서 항상 같이 있고 싶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밀어진 도시락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먹었겠죠.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구태여 강하게 말하자면 유리 씨의 행위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보 아니야? 도시락 값은 지불됐는데 그걸 가로챈 정도로 잡힐 리가 없잖아.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 고의로 먹이게 한 행위에 대해서 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당신이 하는 말은 다 허황됐어! 어떤 사례에서는 회사 후배가 억지로 먹여서 구급차에 실려간 후 피해 신고서를 낸 사람도 있어요. 정말? 목숨이 걸린 일이니 몰랐다는 말로는 끝나지 않는 거죠. 싫어! 체포당한다니 말도 안 돼! 파리스가 불쌍하네요. 엄마가 먹어도 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먹었을 텐데. 잠시만! 내가 할 말 다 취소할게! 다시 한번 사과하게 해주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가 바뀌네.
발이 쓰러졌다고 했더니 철당을 일단락 씻고 잠깐 귀국한다고 했어. 남편한테 이 일이 들키면 이혼당할지도 몰라. 당연하죠. 사랑하는 따님의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오히려 이혼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무슨 말이야? 이혼하게 되면 귀책 사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당하겠죠. 얼굴이 창백해졌네. 그런 것까진 생각 못했나 보지? 유리 씨의 지리멸렬한 말과 행동에 저와 남편은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이윽고 오열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유리 씨.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리 씨의 사과에서는 성의가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이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저와 남편도 행동에 나설 겁니다. 부탁이야. 제발 소송만은 일으키지 말아줘. 이혼해서 친구까지 빼앗기면 남편한테 돈도 못 받게 될 거야. 저한테 협박을 하셨잖아요. 도시락을 빼앗기고 그 화풀이까지 당했죠. 그래서 사과하고 있잖아. 그리고 가장 불쌍한 건 파리스예요. 지금도 병원에서 충격을 받고 있을 거예요. 모니로봇 정 앞을 어슬렁거렸던 것도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억지로 사게 하려던 거였죠? 정곡인가 보네요. 어쩔 수 없잖아! 유리 씨의 가정에 대해서 간섭할 생각은 없으니 나중 일은 남편과 잘 상의해주세요. 싫어! 이혼만큼은 안 돼! 유복한 생활을 보낼 수 없게 되잖아! 죄송하지만 왜 한 개의 100일엔인 도시락을 빼앗으려고 한 건가요? 충분히 유복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건... 설마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취미에 다 꼬라박았다 라고 하진 않겠죠? 말이 안 통하네요. 오늘은 이쯤에 돌아가 주세요. 앞으로는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싫어! 그 후 유리 씨의 남편분은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셨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머리를 깊이 숙이시며 책임은 반드시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유리 씨는 남편분과 이혼. 물론 유리 씨의 잘못으로 파리스의 친권은 아버지에게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예상대로 유리 씨는 아이에게는 빈곤한 식사를 하게 하고 자기만 고급 레스토랑을 가거나 엄마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 밥을 사줬다고 해요. 예상은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현재 파리스는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고 아버지와 새로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편 유리 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불에 지옥에 빠졌죠. 집에서는 당연히 쫓겨나서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유리 씨의 자리멜랄한 행동은 이 정도면 재앙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성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잔뜩 있죠. 그걸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힘내려고 합니다.